안녕하세요.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유기임 정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임의 3요소라고 하면 일간상신, 초전, 이렇게 유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유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신은 우리가 정단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이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그 입시나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정단을 요청했다. 그러면 사가삼전에서 그 입시나 그 어떤 시험 관련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그 기운을 우리가 유신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어떤 재물에 대해서 정단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가삼전에 있는 내용을 그 전체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재물을 얻는다 못 얻는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신이라는 오행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일단은 유신이 사가삼전에 보여야 되겠죠. 특히 삼전에. 그 다음에 유신이 전혀 안 보인다 사가삼전에. 그러면 그 원하는 어떤 목적사를 이룰 수가 없다.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걸 묻는 정답이라면 사과삼전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재물정단인데 그 사과삼전에 전혀 그 재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또한 그 재물을 얻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 그 가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오행 또는 기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천장 1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인이라고 해놓고 여기 오행에 축토라고 해놨죠. 근데 이 축토 앞에 원래는 이게 기축입니다. 기인은 기축토, 등산은 정사, 그 다음에 주작은 병호, 육합은 을묘. 여기를 지금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자를 쓰면 이 글씨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한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진은 무진, 청룡은 갑인, 천공은 무술, 백호는 지금 여기 경신이라고 잘 써놨네요. 백호는 경신금, 태상은 기미, 현무는 개해, 태음은 신유금, 천우는 임자. 그래서 어떤 천장의 번오행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간략하게 생략해서 그냥 축토가 어떤 기인의 본고장이다. 만약에 주작이 여기 오해 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주작이라고 그럽니다. 진주작. 진짜 주작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화에 진주작이 타가지고 그 일간이 무토인데 이렇게 생하고 있다. 그럼 시험 장단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합격 통지서를 말해요. 어떤 선거에 나오신 분이라면 그 당선 통지서라고 해야 되나요? 당선증. 보통 당선증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증빙을 말해요. 우리가 합격하면 그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자로 SNS로 합격 통지서가 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편물로 오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주작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관청하고 무슨 일이 있는데 잘 되겠는가 볼 때는 이 기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인이 극한다. 그럼 여기 관노라고 되어 있는데 관청이 지금 열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뭐 세무감사를 받는다. 또는 무슨 업무감사를 받는다 하면 그거는 어떤 기인이 극할 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터에 기인이 이렇게 타가지고 개수를 극한다. 근데 지금 정단하는 내용이 일단 관공서하고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이게 관공서한테 극을 받는 거니까 뭔가 관공서에서
뭐 어떤 세금 체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뭔가 그 과징금,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뭔가 이런 걸 또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기인이 그거라면 이 관공서 관련된 일이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말해요. 거기서 보통 승진정단에서 기인이 예를 들어서 미에 타가지고 일간 경금을 생한다. 그럼 내 윗사람이 나를 그 승진시켜준다는 걸 말하죠. 내 승진에 윗사람이 도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이때 이거는 미토는 윗사람을 말해요. 또는 집안 문제로 점을 쳤다. 그러면 집안의 어르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경금이 아니고 개수여가지고 미터에 극을 받는다. 그러면 윗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승진해서 누락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승진, 영전, 뭐 좋은 자로 가는 거. 이 쟁송은 주로 관공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간하고 다툼.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사주하고 유기임이 좀 다른 점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유기임은. 이렇게 사주로 따지면 미토가 개수를 극한다. 뭔가 간제구술 시비송소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유기물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단지 간제구설 그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그냥 간제구설이 아니고 간공사와 관련된 어떤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집안 일이면 무조건 간제구설이 아니고 집안 어르신이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인이 경금을 상한다 그러면 아, 직장에 어떤 승진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윗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승진을 하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산은 이 정사인데 그 일반적으로 희한한 일을 말해요. 개이한 일. 그러니까 개이한 일은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있죠? 전설의 고향 보면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귀신도 나타나고 그런 어떤 개이한 일을 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등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개이한 일을 말하지만 등사가 왕성한 가운데 일간을 생하면 그때는 경사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토가 지금 왕성하고 등사가 타가지고 경금을 생한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뭐 자녀 정당이라면 자녀가 뭐 우수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집안에 뭐 경사가 났다. 어디 합격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올 때 남편이 뜻밖의 그 임원 승진을 해가지고 뭐 집안에 경사가 났다.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작이 생하면 어떤 뭐 합격 통지서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등사도 그 왕성하면서 일간을 생하면 뭔가 어떤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집안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등사가 사화나 오화에 타가지고 경금을 극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곤란해요. 어떤 화의 기운에 등사가 타면 등사도 화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화재를 조심해야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일지상신에 이렇게 오화가 있고 여기에 등사가 탔는데 지지에도 만약에 4, 5다. 이게 지금 일지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지에 4, 5가 있고 일지상신에 5가 있는데 여기 등사가 탔다. 그럼 이게 전부 화재 오행이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나 가정정당이라면 불조심해야 돼요. 그 불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등사뿐만 아니라 주작이 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등사나 주작은 둘 다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작은 흉한 일에서는 흉신인데 길한 일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선거에 나오신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선거에 당선되겠냐 했을 때 이 주작이 붙으면
그거는 당선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화가 주작의 어떤 번고장이잖아요. 거기에 주작이 타가지고 무토나 기토를 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증이나 합격증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NS로 하지만 옛날에 편지를 썼죠. 옛날에는 그 소식을 말해요. 주작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뭐 SNS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주작은 형사소송에서도 그 판사의 판결문을 우리가 주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일간을 경금을 만약에 극한다. 그러면 판사가 그 일간한테 어떤 좋지 않은 판결을 했다. 그런 뜻이겠죠. 오한데 여기 주작이 타고 극하면 형사소송이면 뭐 형을 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일간이 경금인데 그 미터에 주작이 타가지고 그 일간을 생한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 뭔가 일간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주작이 판결문인데 일간을 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민사소송이면 뭐 일간이 원고다 그러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든지 또는 일간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주작이 일간을 생하느냐 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은 달라진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뭔가 비리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관제구술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비리를 뭐 투소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 관제구설에는 이 주작이 극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제구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육합은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보통 화합사를 말해요. 남들하고 만나는 거, 화합, 교류, 거래 이거 사람 다 만나는 거죠. 친구, 동료. 근데 이제 육친 간에는 자손, 자식이 육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정적인 것은 음사, 안매. 주로 남녀 간의 치정 문제가 음사, 안매 또는 숨어서 그 밀실 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음사, 안매라고 합니다. 음사는 보통 주로 남녀 사이의 문제, 안매는 그 뭐 밀담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육합이 예를 들어서 미터에 육합이 타서 개수를 극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하합사나 거래사에 있어서 누구하고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났다가 거기서 불화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하합사가 결렬이 됐다. 뭔가 만나야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상대가 이걸 거절했다. 이러면 이런 게 나오겠죠. 미터가 개수를 극한 이런 형상. 다음은 구진입니다. 이 구진은 무진토를 말해요. 무진토. 만약에 진토가 구진의 본고장인데 여기에 구진이 붙으면 우리가 이거 진구진이라고 그럽니다. 이 진구진이라고 이 진자가 붙으면 더 심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참진자니까 더 심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판이 붙으면 판결은 판사가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판사를 구진이라고 말합니다. 구진. 관공서라고도 하는데 공무원, 그죠? 군인, 경찰 이렇게 말하는데 판사도 구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재판정단에서 미터에 구진이 붙어가지고 일간을 극한다. 그럼 판사가 나한테 형을 때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또는 민사소송이면 그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 관계다 하면 구진을 꼭 봐야 되겠죠. 구진이 나를 생한다. 일간이 경금인데 구진이 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승소 판결을 받든지 또는 어떤 형사 문제로 구속이 됐다면 풀려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논밭도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단 사항에 따라서 잘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령. 이 혼인정단에서는 이 청령이 남편이고 천호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본다고 할 때는 이 청령 천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룡이 그 남자를 말하는데 이게 미터다. 그리고 일지가 신부잖아요. 일지에 그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청룡이 일지를 이렇게 생한다. 그러면 아, 이 남자가 결혼해서 이 여자한테 잘해주겠구나. 또는 미터에 천우가 타가지고 일간에 경금이 있는데 일간을 이렇게 생해준다. 그러면 아, 신부가 신랑한테 앞으로 살면서 잘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청룡은 어떤 승진, 영전, 아까 그 기인에서 승진, 영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관직정단이나 구직정단 이런 데서 그 기인이나 이 청룡이 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룡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정단에서는 그 재성,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일간이다. 그러면 이 축토 재성, 이것도 유신입니다. 재물이니까. 근데 축토가 아니라도 그 자수에 이렇게 청룡이 타고 생한다. 일간을 생한다. 그러면 이 재물이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재물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정단에서는 재성하고 청룡이 유신이 됩니다. 재성하고 청룡이 전혀 없다. 사가삼전에 그러면 돈이 없다.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물론 그 육합도 재물의 일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합. 또는 신살로 천재라는 게 있어요. 천재. 월 신살로. 천재가 있어도 재물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성하고 청룡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공. 천공은 말 그대로 이 공망하고 이 글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부실 사기하고 관련이 돼요. 허위부실 사기. 여기 보면 사기, 부실, 허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천공이 중요한 것은 시험정단이면 이게 주서의 신이다 그래요. 주서의 신. 옛날 임금님한테 그 신하가 그 과거 시험 끝나면 합격자를 쭉 적어가지고 그 임금한테 이렇게 올리는 글을 우리가 주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주서의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릴 주자, 아릴 주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정단이다. 그러면 무조건 돼요. 천공이 미터에 천공이 타가지고 일간 그 경금을 생한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시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선거에 당선된다. 승진, 영전. 지금 윗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가면 저 사람이 만나줄까? 관공서에 가서 높은 사람 만나서 내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싶은데 과연 그분이 나를 만나줄 것인가? 근데 천공에서 이렇게 생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만나서 내 이야기 들어줍니다. 근데 일반 정단에서는 대부분 사기, 부실, 허위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단 내용에 따라서 유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정단. 여기 질병, 사망, 투옥, 재난, 근심, 살상, 상복. 뭔가 좋지 않은 게 다 백호에 있습니다. 특히 이 백호가 그 신금에 탔다. 그러면 신금이 백호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 것 자체로도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지상신에 신금이 백호 이렇게 딱 타갖고 있다. 일지상신에. 그럼 아, 이 가정에 뭔가 불상사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정단은 우리가 이렇게 미터에 예를 들어서 백호가 이렇게 타가지고 개수를 극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아픈 거죠. 근데 백호가 타가지고 개수를 극하니까 개수는 수오행이잖아요. 신장 방광을 말하죠. 신장 방광. 아, 이 사람은 신장 방광이 아프구나. 또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미토가 아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극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럼 미토는 뭐죠? 진술 측면은 그 위, 비장 이런 거와 관련되죠. 비장, 위장. 그러니까 아, 그쪽 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는 일단 나타나면 좋지 않아요. 단 백호가 무지 좋은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 승진 어떤 발표가 있는 날인데 아, 이게 승진이 될까 안 될까? 또는 아, 내가 이게 어디 관공서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합격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기에 백호 같아가지고 일간 개수를 극해요. 그럼 이 경우는 합격합니다. 승진하고. 그러니까 관직정단에서는 백호가 극하면 엄청 좋아요. 취직되겠는가 이랬는데 백호가 극한다. 그럼 취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정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점을 치기 전에 이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유신을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 가지씩 물어보라고 해야 됩니다. 자식 문제 물어봤다, 저것 물어봤다, 이것 물어봤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물어봤다가 얘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또 어디 여행 가는데 괜찮을까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어보면 유신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단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게 하고 또는 내가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한 가지씩 물어보고 유신을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점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신이 헷갈리면 그 정단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상. 관직정단에서 지금 기인하고 청룡도 좋은데 더 좋은 건 태상입니다. 태상은 이 잔치를 연다는 뜻입니다. 잔치. 음식과 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논다. 그거는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 잔치를 벌일 일이 없겠죠. 선거에 떨어졌는데 잔치를 벌이는 사람 없잖아요. 선거에 당선이 되고 고시 합격을 하고 그러면 집안에 경사났다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또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을 때도 우리가 그 잔치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조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정단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 특히 올해가 지금 신축년이죠. 앞으로 두 칸, 축, 임, 묘, 뒤로 두 칸, 축자, 해. 그러면 이게 조객이고 이게 상문이죠. 조객살, 상문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에 태상이 타가지고 병화 일간을 극한다. 그러면 그 외가 쪽에 어떤 상당할 일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왜냐면 이 관계가 극하는데 거기에 지금 태상이 탔잖아요. 특히 이 해수가 월 신살 사기에도 해당이 되면 그건 반드시 이건 처상 치를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일지에 사화가 있어서 극하면 이 경우는 친가 쪽에 상당할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왜 여기는 친가가 되고 사는 친가가 되고 여기는 외가가 되죠? 1, 2가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남녀 평등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본가를 그 남자 쪽 집안을 본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바깥 그 처가는 어떤 바깥쪽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 2가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외가로 봤고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 그걸 친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가는 가정 내에서 일이다. 그래서 일지를 극하면 친가 쪽에 상당할 일이 있고 일간을 극하면 외가 쪽에 상당할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정단을 해보니까 태산이 타서 생하는 게 이 관직정단에서는 최고 같아요. 우리가 작은 뭐 애들 관련해서 자녀 관련해서 작은 일로 기쁜 일만 있어도 우리가 막 그날 저녁 때 그 치킨 시켜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태상에 해당됩니다. 얘가 어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막 부모들 기분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모도 우리가 태상으로 봐요. 그리고 토지정단에서는 전원, 땅으로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무. 현무는 도둑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개해로 표현하는데 해수가 현무의 본고장이다. 그래서 도난무실, 재물손실, 도둑, 도망 관련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토에 현무가 타가지고 개수를 극한다. 그러면 특히 이게 일지상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집안에 도둑이 들겠구나. 이런 뜻이죠. 또는 간상신에 타가지고 여기 현무가 타가지고 이렇게 간상시에서 극하면 바깥 일을 보다가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겠구나. 아니 누구한테 당하겠구나. 이런 뜻이죠. 현무. 그래서 특히 재물정단에서 우리가 재물정단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일간이. 근데 축토에 이렇게 현무가 탔다. 일지상신에.
그럼 이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잘못 찾는데 현무가 타면 있는 재물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니까 상당히 흉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은 태음. 태음은 여기 지금 신유라고 써놨는데 이제 유가 본고장입니다. 보통 음사, 음란, 사통 뭔가 이 남녀 간의 문제죠. 특히 이제 부인이 남편 관련해서 잘못 찾는데 남편 오행, 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점을 쳤는데 그 여기서 남편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의 옆에 이렇게 태음이 붙었다. 태음이 붙어가지고 일간을 이렇게 극한다. 그럼 이 남편 옆에 여자가 붙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문제로 이 여자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담하러 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이 부인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태음은 모략, 애매한 일, 그러니까 밀실에서 뭐 담아봐는 그런 문제. 아까 젊은 여자는 제가 설명했고요. 형제자매, 육친관계에서는 형제자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족 정단이다. 가택 정단이다 그러면 이 태음은 형제자매로 봐주면 되겠구나. 아까 자녀는 누구라고 그랬죠? 자손은 묘목이라고 그랬죠? 육합. 그 다음에 천우. 천우는 결신 같기도 하면서도 또 흉신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통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팔전가에서 천우하고 육합이 있으면 이거는 다 안 좋게 봤죠. 특히 팔전가 아니라도 삼전에 천우 육합이 있으면 여자가 합한다. 만약에 남자 정단이면 남자가 여자하고 합하는 거고 여자 정단이어도 여자가 누군가하고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그 연애 정단이다. 처녀총각 연애정단이면 이거는 남녀가 합하는 게 좋잖아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결혼한 사람 정단에서 이게 나오면 이거는 뭔가 애도하고 관련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빼놓고는 뭐 천우도 그 흉장은 아닙니다. 이것도 영전, 승진 다 관련이 되고요. 특히 부인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 12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천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유김정단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배운 이 천장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정단에 있을 때 기인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또는 청룡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승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거. 태상 이런 것도 좋겠죠. 여기 또 천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천장의 어떤 천장을 보고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내용 있죠. 내가 정단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걸 정단했을 때 어떤 천장이 나와야 되겠는가 공부하시면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천장의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특히 이 기인 같은 경우는 해수 위에 어떤 글씨가 타고 여기에 기인이 붙으면 우리가 기등천문이라고 그러죠. 기인이 천문에 탔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일반 정단에서 이렇게 기인이 이렇게 어떤 오행이 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목이 타고 있다. 근데 기인이 집안에서 이렇게 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깨진다 그러면 기인이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기인한테 가서 뭘 부탁하면 기인이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때그때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신 정당 관련해서 오늘 하루에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세 부분으로 나누든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도 다 못하면 아마 그 3일에 걸쳐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하루 분량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내일은 그 천장 관련된 어떤 유신 또는 그 오행 관련된 그 유신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